반갑습니다. 4월 8일에서 9일 넘어가는 이제 밤입니다. 오늘 MLB 경기 있고 챔스도 두 경기 있고 유로파 리그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챔스랑 유로파 리그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패스하도록 하고 MLB 쪽으로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와, 유튜브가 드디어 14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한 달 동안 한 3명 늘었나?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안 느는 이유가 못 맞추는 것도 아닌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이유 좀 알려주세요. 와, 너 좀 심하네. 너무 안 늘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죠? 그래 알고리즘 타고 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 유튜브 이거 500명 넘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1년 했는데 140명밖에 안 돼. 유튜브는 이제 한 6개월쯤 됐겠네요. 이거 500명 되려면 이거 어느 세월에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간은 제가 1픽 또 두산 불러드렸죠. 두산 마해까지 부근했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안 되겠습니까? 두산은 웬만하면 되지 싶어. 제가 최민석 공 잘 던진다고 했잖아. 저게 예전에 손민환 느낌이 나요. 대투수 손민환 느낌이 나. 공을 설렁설렁 던지는데 배포도 좋고 멘탈도 좋고 자기 공에 대한 믿음도 있고 배짱이 좋아. 일단 공도 괜찮고요. 오늘 한신오버랑 두산 전반 마헨 이래갖고 두산 1마인, 삼성 1마인, 현캐 마인. 일단 두산 1마인, 현캐 마인 된 것 같은데 삼성이 얘들 왜 이랬어요? 삼성 이해가 안 되네. 12대 5인가 그렇던데 이거 역전하기 좀 힘들겠죠? 12대 5면. 근데 어제 보면은 기아 불펜이 답이 안 나와서 이거 기대 몰란다. 삼성 1마인 혹시 또 할 줄 아나 혹시? 그죠? 그리고 한신 오버가 좀 애매하네. 1점 남았는데 그죠? 한신 오버 되길 기원합니다. 그죠? 자. 일단은 요게 딱 여기 놔둬야겠다. 여기 있다. 요렇게 딱 놔두고 응원해주세요. 좀 내리고 응원해주시고, 자, 오늘 여기 거 봅시다. 자,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는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그 경기 차려왔을 때 이 경기 가장 좋아 보인다고 가보라고 할 거예요. 어제 제가 디트로이트 추천했는데 틀렸어요. 스쿠벌 겁나게 5회까지 4회까지 잘 버티던 5회에 완전 집중타를 맞아가지고 졌습니다. 따라오신 분 미안하고 오늘 꼭 맞춰봅시다. 자, 오늘 근데 내가 1픽을 뭘 해야 되지? 이거 하면 되겠네요. 1픽을 저거 하는 걸로 합시다. 저걸로 하고 자, 피츠버그와 샌디에고 경기부터 봅시다. 자, 피츠버그는 켈러 나오고 샌디에고는 킥 나와요. 쭉 보십시오. 구속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켈러가 올 시즌 괜찮아요. 얘가 포심도 좋고 싱커도 좋고 지금 패스트볼이 좀 괜찮아. 회전수도 괜찮고, 구속은 작년이랑 비슷하고 올 시즌에 매치랑 볼티 상대로 점수 12이닝 동안 2점 중교죠. 2점 줬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킹, 얘는 원래 불펜투 출신인데 선발로 변신해가지고 작년에 성공하고 올 시즌도 괜찮게 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하드입 비율 상당히 괜찮다. 그죠? 그리고 평균 타구 속도도 좋고, 그래서 크게 난타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언더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 그리고 승패는 1점차 승부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프렌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켈러가 상대전이 별로 안 좋다. 아시겠죠? 그리고 좀 넘어갑시다. 클리블랜드와 캔자스 경기. 자, 클리블랜드는 칸틸로 나오고 캔자스는 레이건스 나옵니다. 나간스인지 레이건스인지 모르겠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칸틸로는 얘는 특이해요.
아마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서 회전수가 가장 안 나오는 선발일 겁니다. 1873회밖에 안 나와요, 포심이. 거의 너클볼 수준이죠. 좀 과장해서. 그래서 공 끝이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직구인데도 살짝 떨어지는 감이 좀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꺾이는 감이. 그래서 오히려 저 직구를 처음 만나보는 타선들은 조금 난감해한다. 다른 투수가 좀 다르니까 좀 유니크한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속도 그렇게 안 빠른데 포심이 최상입니다. 최상급. 레이건스는 구속도 웬만큼 빠르고 회전수 좋아요. 그래서 포심 그 정도 얘도 괜찮아요. 근데 다른 의미로 괜찮죠. 둘 다.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그죠? 양 투수 다 상대 전적이 양호합니다. 상대 팀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두 경기 둘 다 괜찮았어요. 그냥 소소하게. 아마도 이 두 투수 웬만하면 5이닝씩은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더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 이 경기는 점수차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프렌 쪽으로 접근할게요. 다음 보스턴과 미러키. 보스턴은 소니 그레이 나오고, 미러키는 이제 시린이에요. 시린인데 나이가 좀 많아. 27이에요. 메이저리그 올라온 적 없고 2020년도에 5라운드 148번으로 미러키에 지명됐습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마이너리그를 한 6년 5년 보냈죠. 그죠? 그리고 작년 트리플 A에서 47.2이닝 동안 삼진 67개, 포볼 16개. 괜찮게 던졌죠. 씹어먹었다고 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잘 던진 축에 속합니다. 근데 저런 선수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첫 경기 난타 당하는 게 메이저리그예요. 트리플 A 기록은 크게 믿을 게 못 된다. 다만 이 선수 나이가 조금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나이가 좀 있는데 시즌 투수들은 그래도 생짜 초짜들보다는 어느 정도 버텨주는 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첫 경기긴 하지만 나이가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은 버틸 것 같아요. 상대가 자본 그 팀이 미러키이기 때문에 그레이가 미러키 상대로 좀 강하긴 하나, 미러키의 최근 좌타 라인은 좀 과공할 만한 공격력을 뿜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도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보스턴이 연패를 끊긴 했으나 미러키 좌타선의 그레이가 6이닝 7이닝 무실점으로 막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한 2실점 정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드루안도 첫 등판이기 때문에 1회 넘기가 좀 까다롭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신인 투수기 때문에 한 5이닝 한 3실점까지는 버티지 않을까, 아니면 4이닝 3실점이나. 그렇다면 이 경기는 미러키가 맥없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스턴 승을 보지만 프렌 쪽이 좀 더 좋아 보인다. 그리고 승패는 언더 오버는 언더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다음 화이트 삭스와 볼티모어. 화이트 삭스는 션버크 나오고 볼티모어는 브래디시 나옵니다. 브래디시는 볼티모어가 1선발로 이제 키워야 되는 선수죠. 지난 2년간은 부상을 좀 많이 못 뛰었고 올 시즌 복귀해가지고 제대로 뛰면서 두 경기에서 피츠버그랑 미네소타 상대로 좀 안 좋았어요. 하늘도 45%였고 방어율도 6.23. 잠시만요. 제가 코 한번 풀고 올게요. 감기 때문에. 잠시만요. 자, 다시 화이트 삭스 경기부터 볼게요. 화이트 버크 나오고 브래디시 나온다. 브래디시는 2년 동안 거의 얼마 안 던졌어요. 한 해에 50이닝도 안 던졌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 두 경기가 썩 좋진 않았다. 일단 제구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8.2이닝 동안 폼을 6개. 하드입 비율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 미네소타 상대로 홈런 맞았었고, 미네소타 강타선 아니잖아. 피츠버그 상대로 안타 6개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 정상적인 컨디션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화이트삭스 버크, 얘는 일단 타선 자체가, 상대 타선이 토론토가 미러키입니다. 좀 강타선이잖아. 얘들 상대로 뭐 장타는 맞지 않았고 안타 11개 12이닝 동안 삼진 12개 포볼 하나, 나쁘지 않아요. 구속도 브레디시보다는 버크가 낫고 회전수도 좀 더 빠르고, 얘는 뭐 실전 감각이 브레디시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그 볼티모어가 정배죠. 정배긴 한데, 극정배긴 한데, 화이트삭스 선발만 비교해보면 버크가 그렇게까지 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만 봤을 때 버크가 꿀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풀앤으로 보고 싶어요. 더군다나 이번 경기가 수입전이야. 오늘 버크가 나한테 지면 화이트삭스 수입입니다. 수입전의 특성상 어쩌면 이 경기 역배가 떠도 이상할 게 없다, 그렇게 보여요. 풀앤의 오버 쪽으로 접근할게요. 다음 텍사스와 시애틀. 텍사스는 고어 나오고 시애틀은 브라이언 우 나옵니다. 둘 다 좋은 투수예요. 뭐 왼손 오른손이고 방어율 항상 좋았고 공도 빠르고, 우는 특히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서 패스트볼 구위가 가장 좋은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패스트볼 비중도 높고, 그죠? 그래서 이 경기 뭐 둘 다 상대전은 양호하기 때문에 언더 오버는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많이 좋아 보이고, 승패는 아무래도 이 경기 시애틀 텍사스, 지금 시애틀이 지면 수입 당해요, 그죠? 근데 시애틀이 전력 자체가 곧 수입을 당할 전력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프렌 쪽으로 접근하고, 솔직히 시애틀 1 같습니다. 시애틀 1 같은데, 고어도 웬만큼 잘 던지는 투수라 강하게 시애틀 이깁니다 하긴 좀 그래. 그 대신 언더는 좀 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리즈에서 1, 2차전도 다 언더 떴죠. 제가 직전인가 지지난 경기도 언더 주력으로 가져갔었죠. 언더가 괜찮아요. 4월 7일에 텍사스 언더로 주력 먹었습니다. 이번 경기 3연속 언더가 조금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양투수 생각해보면 포볼 적으면서 삼진 많고, 그죠? 정면 승부하는 투수라면 언더 쪽으로 보면 좀 더 좋아 보인다. 자, 좋습니다. 님한테 감사드리고 일단 표부도 보낼게요. 시간 없으니까. 자, 갖고 자, 이제 다음 장 넘어갑시다. 토론토와 다저스. 토론토는 딜런 시즈 나오고 다저스는 오타니. 아마 오타니 나올 거예요. 자, 시즈는 다저스 상대로 좀 꽤 던졌고 상대전이 나쁘지가 않아 양호한 편이고, 오타니는 토론토 상대로 상대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오타니는 이번 시즌에 한번 벌써 던졌어요. 클리블랜드 상대로 안타 1개밖에 안 맞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긴 했는데, 투수와 타자 중에 오타니는 엄밀하게 말해서 투수 오타니는 타자 오타니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초 S급은 아니야. 그냥 뭐 1에서 2선발급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선발, 강팀의 1선발 할 수 없어, 내가 봤을 때 오타니는. 그죠? 그래서 뭐 구속도 괜찮고 회전수도 괜찮고 모든 구종이 상급은 되는데 뭐 천상계급 이런 건 없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약점은 있어요, 투수 오타니는. 그리고 토론토의 시즌은 예전 작년까지만 해도 슬라이더랑 포심 비중이 거의 한 87%, 88%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 두 경기에서 포심과 슬라이더 비중이 70% 정도로 떨어졌어요. 얘도 이제 작년까지 던지면서 어느 정도 한계를 느낀 것 같아. 이것이 쌀보리 투수로는 좀 살아남기 힘들다는 좀 위기의식을 느꼈나봐. 또 토론토가 돈지랄 해줘가지고 지 높게 속감 높게 쳐주니까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구 디자인을 살짝 바뀌었다, 추가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 두 경기 괜찮았어. 상대가 다만 애슬레틱스와 화이트삭스였다.
하드입 비율 24%, 평타속 83.6 마일. 그렇다면 뭐 잘 던졌어요. 근데 상대가 좀 약한 팀이긴 하다. 이번에 상대는 다저스 최강 타선인데 뭐 쌀보리 투수였을 때도 다저스 상대로는 좀 야구했었고, 이제 쌀보리에다가 뭐 밀도 들어오고 여러가지 이제 30% 정도 추가됐으니까 그렇게까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경기 치면 또 스윕이야. 홈에서 다저스 작년 월드 시리즈 상대한테 홈에서 그 스윕 당하면 지금 캐나다 토론토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랑 정치도 관계도 안 좋고 외국 관계도 안 좋은데 저 폭동 날 수도 있어요. 한 경기 정도는 어쩌면 토론토가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콜로라도와 휴스턴. 콜로라도 로렌젠 나오고 휴스턴 하이비에르 나옵니다. 자, 로렌젠은 작년에 캔자스에 있었나요? 토론토에 있었나? 팔자에 넘어왔어. 근데 이번 시즌 두 경기에는 완전 개판치고 있습니다. 먹튀 될 느낌이 좀 나와. 냄새가. 두 경기 던졌는데 마이애미전에 7안타 1홈런, 필라델피아전에 12안타 2홈런, 7.1이닝 동안 19안타 홈런 3방. 완전 무너졌어요. 방어율 14.73, 하드입 비율 57%, 평균 타구 속도 92.9마일. 그냥 배팅볼입니다. 배팅볼. 그죠? 그리고 하비에르 또한 그렇게 상황이 좋지만 않은데 그냥 파고 들어가 보면은 로렌젠보다는 성적이 좀 더 낫다. 홈런도 한 방 적게 맞았고 이닝도 하나 좀 더 많이 했고, 그죠? 그리고 안타도 적게 맞았고, 하드입 비율과 평균 타구 속도도 평균치예요. 쟤는 평균보다 좀 낮은 편이야. 조금 운이 좀 안 따라준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얘는 포볼이 좀 많아. 포볼 빼고는 로렌젠보다 지금 하비에르가 좀 더 좋다. 근데 이 경기 휴스턴이 치면 콜로라도한테 수입 당해요. 수입 안 당할 것 같죠? 근데 이런 경기들이 수입 당한다. 이거 모든 지표가 지금 하비에르 휴스턴이 더 좋게 나오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 내일 로렌젠이 정신 나갔던 로렌젠이 내일 정신이 제대로 탑재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메이저리그를 오래 봤는데 이 경기 콜로라도가 이길 가능성이 무지 높아 보여요. 이 경기 패스하세요. 갈 거면 콜로라도 역배 가세요. 콜로라도 역배 갈 거면. 휴스턴 수입 안 당했자고 휴스턴 가면은 개피 본다 말했어요 분명. 자, 샘프랑 필라델피아 넘어갑시다. 샘프는 마일리 나오고 필라델피아 놀라 나옵니다. 놀라는 WBC에서 개 잘 던졌는데 정규 시즌 시작하고 나서도 괜찮아요. 텍사스전에 안타 5개 맞고 홈런 2방, 그리고 콜로라도전에 안타 5방, 방어율 3.18, 11.1이닝 동안 몇 점 준 거예요? 그러면 4점 정도 준 거죠. 괜찮게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드입필도 괜찮아. 이제 놀라가 작년에 완전히 놀았는데 이번 시즌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말리는 이번에 그 텍사스에서 트레이드 돼 와가지고 얘도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양키스 매치한테, 뉴욕 팀들한테 개발렸죠. 방어율 좀 7.00이에요. 휩 1.78이고 하드입 비율은 괜찮은데 평균 타구 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맞았다고 하면 장타 막 그래. 더군다나 오늘 붙는 팀은 좌타자가 되게 강타자들이 많은 필라델피아. 말리는 좌타한테 좀 약하다. 다 비교해보면 이 경기는 이거 말리가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놀라 쪽에 있는 쪽이 필라델피아 좀 유리해 보이는데 보통 또 이러면 필라델피아 장난질 잘 친단 말이야. 저 필라를 잘 믿질 않아요. 얘들 장난질 너무 많이 쳐서 말리가 간만에 잘 던진 날 가능성이 좀 되어 보이기도 하고 연승타일 가능성도 무지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지표 무시하고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워싱턴과 세인트. 워싱턴은 미콜라스 나오고 세인트는 맥그립니다. 미콜라스 이제 올 시즌 끝나고 나면 은퇴 각일 것 같은데 구속도 많이 떨어졌고 이번 두 경기에서 지금 하드입률 너무 높고 안타 17개 맞았습니다. 9.1이닝 동안 홈런 5방에 9.1이닝 동안 홈런 5방 맞았다면 2이닝당 1개 넘게 맞는 거잖아. 그죠?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상대 타선이 뭐 컵스랑 다저스라서 좀 정상 참작이 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많이 맞았다.
세인트루이스 맥그리비는 템파전 무실점, 무안타 무실점, 디트로이트전에 7안타 1홈런, 10.2이닝 동안 3실점, 괜찮게 던졌죠. 휩 0.84. 공은 안 빨라. 공은 정말 90.3마일밖에 안 돼요. 근데 안 빠른데 패스트볼 그 로케이션 너무 좋고 체인지업 너무 좋아요. 완급 조절 잘하고. 공 안 빨라도 투수 잘 던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경기도 타격전이었죠. 6대 7이었나? 그죠? 이 선수들이 내가 봤을 때 맥그리비도 그렇고 미콜라스도 그렇고 길게 못 갑니다. 5이닝 던지면 또 불펜 들어올 건데 이 경기 불펜 가면 또 어떻게 또 터질지 모르죠. 오버가 좋아 보이기도 한데 또 이런 경기들이 한 번씩 미콜라스가 작년에도 이랬어요. 한 두세 경기 못 던지다가 갑자기 막 6이닝 무실점으로 막 이런 게 너무 많았어. 뜬금없이. 보통 그 미콜라스한테 말리는 팀들은 타선 자체가 좀 강하지 않은 팀들, 경험이 별로 안 많은 팀들, 이런 팀들이 미콜라스한테 말려가지고 막 점수를 못 내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이 경기는 지표로 보면 오버가 더 땡겨 보이긴 하지만 8점 언더로 보고 워싱턴 오늘 졌죠. 그 9회 동점되고 연장 가서 졌나 하여튼 불펜이 엄청 무너졌어요. 그 흐름 반영하면 그래도 세인트루이스가 이번 경기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언더 쪽 추천드려요. 다음 천사와 애틀란타. 데트머스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AV 배우 홈스 나옵니다. 홈스는 잘해. 시즌 초반에 더군다나 힘이 더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잘합니다. 포볼이 작년보다 조금 문제긴 한데 결정적인 데도 포볼도 안 줘요. 이 선수는 뭐 직구도 괜찮은데 브레이킹볼 2개가 거의 수준급입니다. 그래가지고 잘 난타 안 당해요. 그래서 웬만큼 내일로 던질 거예요. 던질 거고 에인절스 예상외로 뭐 전력에 비해서 최근에 선전을 하고 있지만 데트머스는 뭐 아직까지 완성형 투수는 아닙니다. 그죠? 분위기 자체는 괜찮은데 집중타 만든 모습이 여러 보입니다. 작년에도 올 시즌에 좀 그런 모습 좀 덜하긴 한데 이제 한번 맞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디트머스는 애틀란타전에 상당히 약했다. 그죠? 양 투수 비교해보면 홈스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뭐 5회까지 뭐 1, 2점 박빙스프로 간다고 해도 불펜 가면 애틀란타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애틀란타 뭐 8, 9회 괜찮잖아요. 그죠? 그 누구 있죠? 9회 이글레시아스 있고 8회 그 샌디에고에 있던 애 있죠. 수아레즈가 애틀란타로 갔죠.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불펜 상황 가면은 애틀란타가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애틀란타 승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템파베이와 컵스입니다. 템파베이는 보일 나오고 컵스 레아 나와요. 보일은 제가 시즌 초부터 말했었죠. 이 선수는 올 시즌에 레벨업 한번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최근 2경기 다 괜찮았어요. 세인트루이스전에 4만타 무실점, 미네소타전 4안타 3실점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던졌어요. 근데 불펜이 날려먹었죠. 직전 경기는. 어쨌든 이 선수는 공도 빠른데 회전수 좋은데 브레이킹볼 2개가 최상급입니다. 요런 선수는 흔치가 않아요. 그 에드워즈 이번에 그 어디로 간 팀이죠. 보스 어디로 갔더라 할때 걔랑 얘랑 뭐 몇 명 있어요. 이런 애들은 롱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아마도 내일 경기 잘 던질 거예요. 다만 불펜 잘할지 못할지는 아마 못할 가능성이 높다. 레아는 작년 재작년 선발로서 괜찮게 던졌는데 올 시즌 이상하게 처음부터 선발로 못 돌고 세이브가 하나 있습니다. 세이브가 불펜으로 나와가지고 3이닝 세이브가 한번 했었어요. 방울 4.26인데 그때 늦게 나와가지고 점수 준 걸 거예요. 저게 천사전에 4안타 1홈런 맞았었고 클리블랜드전에 4안타 맞았었고 성 나쁘지 않다. 웬만큼 던져줄 것 같은데 선발의 무게감으로 비교해보면 올 시즌 보일이 훨씬 더 앞서는 건 당연한데 요 경기 템파베이가 불펜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일단 만약에 이게 전반승이 있으면 전 무조건 템파베이 전반 같습니다. 근데 9회까지 모든 경기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템파 승을 단독으로 보기 좀 힘들어 보여요. 일단 7.5 언더 보고 푸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일은 작년에도 컵스 상대로 잘 던졌어요. 레아는
템파 상대로 안 좋았고, 간다면 템파 가고 싶은데 굳이 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좋은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마이애미와 신시내티입니다. 마이애미는 페레즈 나오고 신시내티는 싱어 나와요. 페레즈는 일단 공이 겁나게 빨라. 회전수가 그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2654. 얘를 능가하는, 한 명 있겠다. 그 미시오노스키 있죠. 얘도 그 정도 됩니다. 공 빠른데 회전수. 그러니까 공 빠른데 회전수 많은 애들이 변화구 공부를 잘 안 해요. 근데 올 시즌에 미시오노스키는 그래도 변화구 조금 가다듬었더라고. 근데 페레즈는 올 시즌도 변화구가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 포볼도 많고, 그죠? 근데 싱어는 좀 심각해요. 지금 얘는 지금 2경기 던졌는데 9이닝 동안 삼진 10개 포볼 3. 요것만 보면 뭐 괜찮아 보이잖아. 근데 하드입 비율이 68%입니다. 그러니까 10개 타구가 중에서 7개가 95마일이 넘어가요. 그리고 평균 타구 속도가 98.9마일. 지금 모든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 중에 선발 투수 5 곱하기 30하면 150명이죠. 그죠? 제일 빨라. 제일 불량하다는 거예요. 얘 지금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살펴보니 원래 구속이 빠르지 않았던 애인데 지금 최근 2경기에서 91.2마일 밖에 안 나와요. 평균 구속이 1.1마일 하락했습니다. 구속이 원래 느린 애가 더 떨어졌다고 하면 이 배팅볼이야. 그래서 맞았다 하면은 하드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큰 거 맞을 확률이 되게 높아 보여요. 페레즈도 큰 거 많이 맞아. 보시면 그 양키스한테 안타 2개밖에 안 맞았는데 그 중에 1개가 홈런이고, 콜로라도한테도 안타 5개 맞았는데 홈런 2방. 저 쿠어스필드에서 맞은 거 아닙니다. 마이애미 홈구장에서 콜로라도한테 5안타 중에 홈런 2방 맞은 거예요. 하드입 비율 제일 높아. 52%. 근데 싱어가 훨씬 높다. 요 경기는 아무래도 이거 둘 다 불안하기 때문에 7.5 오버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저는 뭐 싱어보다는 그래도 공빠른 페레즈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마이애미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5 오버도 좋아 보인다. 다음 양키스와 애슬레틱스. 양키스는 워렌 나오고 애슬레틱스는 세베리도 나옵니다. 자, 워렌은 뭐 직구 위주로 던진 투수다. 94마일 평속이고 회전수 괜찮고, 세베리노도 공은 빠른데 뭐 회전수가 좋지는 않습니다. 올 시즌에 구속은 평소보다 뭐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방어율이 안 좋아. 토론토한테 3안타, 애틀란타 4안타 맞았는데 다 장타예요. 포볼도 많고. 하드입 비율 60%. 높죠? 정타를 많이 맞았어요. 근데 또 양키스 전에 항상 안 좋았어. 상대전이 최악입니다. 아마도 이번 경기도 양키스가 이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양키스게 워렌 구위가 최근에 괜찮다고 감안하면 8점 언더 볼게요. 언더. 양키스 9회말 공격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매츠와 애리조나. 매츠는 피터슨 나오고 애리조나 넬슨 나와요. 둘 좀 완전히 정반대의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넬슨은 공 빨라요. 그리고 브레이킹볼도 올 시즌에 잘 들어가고 있다. 피터슨은 공 느린데 5개 구종을 골고루 던진다. 뭐 완전 반대 성향의 투수고, 이 경기 피터슨이 안타를 좀 많이 맞았어. 9.2이니까 15안타 맞았습니다. 그런데 15안타인데 평균 타구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좀 빗맞은 안타 텍사스에서 좀 많이 맞았다는 거고, 넬슨은 안타 수는 적은데 홈런을 4방 맞았어. 이제 직구 구임이고 까불다가 다저스한테 쳐맞고 애틀란타한테 쳐맞고 된 거예요. 이 경기는 뭐 장타를 누가 많이 칠 건지 물어보면은 뭐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애리조나가 장타를, 넬슨이 장타를 좀 많이 같아요. 아마도 또 매치에는 좌타자들이 잘 치는 타자 좀 많잖아. 소토도 있고 린도어도 있고, 맞죠? 그래서 매치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치가 5연승 중이기도 하고 선발 차이가 크지 않다면 불펜사 안 가면 애리조나가 게임이 안 돼. 매치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는 양 투수 최근 행보에 비교해보면 7.5는 조금 적다. 오버 쪽으로 볼게요. 자, 다음은 오버와 발데스가 붙는 미네소타와 디트로이트 경기. 디트로이트 이 경기 지면 수입이 아닙니다. 내일 한 경기 더 있어요. 4연전입니다. 그래서 오버 나온다. 오버 나오면 보통 오버 나가면 되는데
얘가 올 시즌에 볼티 템파한테 4안타씩 맞았는데 방어율이 6.75예요. 장타를 많이 맞았어. 장타를. 그리고 하드hit 비율이 37%밖에 안 돼요. 그리고 평균 타구 속도도 87.6마일로 낮아. 그런데 방어율이 왜 6.75일까요? 이거는 얘는 범타 처리할 때는 막 타구 속도가 막 30마일, 40마일 이렇고 강하게 맞는 타구는 전부 다 100마일이 넘어가요. 편차가 엄청 심해. 그래서 평균으로 해보면 낮은데 100마일 넘는 타구는 뭐 대부분 패스는 직격이거나 2루 타거나 3루 맞아가지고 방어를 저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썩 잘 던진 건 아니다. 저 수치에 저거 혼동되면 아십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발데스는 잘 던지고 있어요. 방어율 0.75고 얘는 원래 하드hit 비율과 평균 타구 속도가 빠른 선수예요. 싱커볼러죠. 싱커볼러들은 기본적으로 하드hit이 조금 높아요. 땅볼 하드hit 타구를 잡아야지 병사를 잘 잡기 때문에 평균 타구 속도가 높다고 해도 크게 우려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발데스는 평소대로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오버도 평소대로 점수를 많이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양 투수 다 상대전에 둘 다 강해요. 그죠? 그래서 양호하다는 거 되고, 이 경기 선발만 비교해보면 디트로이트의 발데스가 확실히 앞서는 경기인데 지금 이 시리즈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스쿠발 레오도 졌어요. 근데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디트로이트가 또 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내일 경기에서 아마 뭐 연패가 깨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디트로이트가 4연패 안 당할 거다 요렇게 뭐 쉽게 생각하고 가시면 잘못하면 개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뭐 승이나 마해는 한 타임 정도 좀 늦춰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기는 패스하시거나 언더 쪽으로만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 있네요. 아, 네, 1픽만 안 했는데. 왜 이러냐. 오늘 1픽은 마이애미 승! 마이애미 사이드 볼게요. 마이애미 좋아 보입니다. 싱어가 오버도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승과 언오버가 같이 좋아 보일 때는 항상 승패로만 접근합니다. 오버도 좋아 보여요. 근데 마이애미 승이 페레즈는 일단 공이 빠르니까 큰 거 한두 방 맞아도 한 2, 3점밖에 안 줄 것 같아요. 근데 싱어는 계속해서 쳐맞아가지고 점수를 좀 줄 것 같아. 그래서 이 경기는 마이애미 승이 좋아 보인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추천 좀 눌러주시고. 자,